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러는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대국정원에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2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차장님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사령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제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2차 계엄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령관들이 내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의환 의원님,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 조금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는 다소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있는 자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 추정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1분 드리세요. 사람들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의 차장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여기 사령관님들 30여 년 이상 우리 차장님 30여 년 이상 하셨다며요. 국정원에서. 여기도 다 군생활 3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자, 잠시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곽정곤 전 특수전 사령관 앞으로 잠깐 나십시오. 예,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자,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조금이라도 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자, 계엄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2차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지 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차장님께 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 시간이니까. 예, 자, 앉으세요. 아니 지금은 왜냐하면 앉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준 사령관 들어가 앉으세요. 직위원들끼리 어디서 질문한다는 거요? 예, 경고죠. 왜냐하면 우리 사령관들이 2차 계엄을 한다고 했는데 자, 아까 존경하는 김성훈 간사께서 홍장훈 차장에 대해 이거 당신 추정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국정원에서 차관급으로만 4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5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적 요소를 봐서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경험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엄령 한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괴담이다. 사실은 제 미쳤다 수준의 발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차관급으로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리고 홍장훈 차장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블랙요원부터 안 거친 데 없이 다 훈련하고 트레이닝되고 위에서 평가받아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국정원에서 계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님, 그 증인들끼리는 서로 문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시고 싶었던 사항을 그냥 저한테 답변 형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뜻은 아니었고 저도 이 정말 중요하고 엄중한 이 국정원 감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재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삼가하고 제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현역 군 사령관들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재차 계엄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 같다.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또 저분의 직책은 굉장히 그 정보의 어떤 수장으로서 굉장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개인만이 아니라 수도방위사 전 장병들의 어떤 명예와 관련돼 있다 생각하고 좀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거가 있으시다면 그 12월 3일 날 그 2시간 동안에 수방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가? 또 4일, 5일, 6일 날 사령관이 뭐 했는지 아신다면 정말 무슨 팩트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답변 못 하시면 그냥 막연한 추상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검찰 다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소장 2번 받아봤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자, 계엄 당일날 국회에 출동한 우리 계엄군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 정도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드리게 됩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누가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무슨 큰 소리 칩니까? 뭐 위험성을,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벌써 위험한 1차 계엄을 해서 경군 사령관으로 출동해놓고 말이야. 저도 별로 이렇게 언성을 안 높여요. 너무나 이진호 사령관이 당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군검사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소장이에요. 그 부분도 의원님 내용에 연명에 일관하고 의대별 3개 달고 말이죠. 부하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당해야죠. 이항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분리해서 진술을 안 하겠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2차, 3차 이런 지시를 근거해서 2차 계엄을 할 거냐 말 거냐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때 군복을 맸어요. 그래서 우리 장군들, 장교들, 군을 사랑합니다. 당당해야죠. 누구 한 사람 아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한 장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불이익만 생각하고 군의 명예는 어디 뭐 던져버렸습니까? 이진우 사령관을 따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출동했던 일반 병사들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당당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교훈이 되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그 책임을 좀 다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때가 되면 제가 군인답게 다 밝힐 겁니다.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좀 당당하시고요. 병사들한테, 부하들한테 좀 당당하세요. 내가 오늘이니까 이들은 사령관님 얘기가 들어가서 대통령 나오고. 네. 네. 우리 저 이진우 사령관님 바람대로 좀 나오십시오.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 때 정성화 육군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장태한 수방사령관, 정말 참 군인이었잖아요. 그런 참 군인의, 민주적인 군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